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진행할 박재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을 이제 잠깐 제목을 보시면 바로 이제 감이 오실 텐데요. 마케팅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동향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마케팅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의 서비스 또는 나의 상품, 나의 제품 등을 남한테 잘 알리고 고객한테 침투를 해서 결국 이제 모네타이즈, 돈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꿀지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맡긴다고 해가지고 이게 100%다 뭐 자동으로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없는 통찰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아닙니다. 물론 먼 미래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국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행위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작업 또는 이제 따분하고 지루한 작업들을 컴퓨터한테 이제 시켰다면 최근에는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게 바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상이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제 몇 가지 이제 큰 추이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하고 보시면 AWS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두 회사에서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AI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화를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장을 어떻게 이제 와해적인 기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급변하게 만들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는 이제 제품인데 이건 이제 AWS 상에서 실제 개인화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우리 쪽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실제 하드웨어도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 개발진도 뽑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뽑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서비스 센터로 만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제 왜 파괴적이냐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 이 서비스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 정말 쓰는 고객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퍼스널라이즈는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개별화된 추천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기계학습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맞춤형 제품, 컨텐츠 추천, 맞춤형 검색 결과, 타겟팅 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기존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느냐? 이제 물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동작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의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보면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아마존닷컴에서 몇 년 동안 검증된 기술을 서비스 센터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미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웹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파는. 처음에는 책부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범위를 늘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파는 물건이 없는 정도로 아주 많은 인벤토리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 엄청난 구역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사이트죠. 여기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활동, 페이지를 보고 가입하고 구매하고 그 다음 이제 인벤토리 여러 가지 기사, 뉴스, 제품, 비디오, 음악. 아마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또 스트리밍 서비스이기도 하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실제 축적된 기술을 서비스 센터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계학습 경험이 없는 개발자를 주요 고객으로 잡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단순 그냥 API만 호출하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AWS 제공한 데이터는 비공개입니다. 즉 내가 제공한 데이터는 남들이 볼 수 없고 아마존도 심지어 볼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추천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모든 걸 이제 소유의 시대에서 다 서브스크립션, 구독의 시대로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지금 라이선스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365 서브스크립션 버전으로 쓰시는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뭔가를 구매해가지고 내가 라이선스를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점점 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낡은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입니다. 과거에는 전자제품을 하나 써서 아주 알뜰살뜰 씁니다. 뭐 냉장고는 10년도 쓰고요. 선풍기는 뭐 15년도 씁니다. 그런데 과연 전자제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들고 계신 스마트폰 같은 경우 10년씩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매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형으로 바뀌는데요. 바로 이런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자체도 구독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아마존에 필적하는 기계학습 맞춤화 팀을 구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 설치해야지, 소프트웨어 밴드에서 사인해줘, 또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컨설팅 팀 고용해가지고 컨설팅 받아야 되죠, 실제 개발팀 투입해야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투입해야 되죠, 애플리케이션 연동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을 다 줄여버리는 효과가 됩니다. 그럼 장점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제 고품질의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마존 AWS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서 많이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허점이 보이는 거고요. 또 허점이 보이면 또 당연히 발전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는 신구, 고객이나 인구 편향, 고객 의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마존 자체가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것 같고요. 실시간 고객 참여 순간을 포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실시간 사용자 활동 데이터하고 기존 사용자 프로필하고 그리고 제품 정보를 결합해서 맞춤식 제안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용자가 특정 장바구니에 뭘 담고 구매로 이어지고 아니면 특정 페이지 뷰를 하고 이런 이벤트성 데이터를 AWS라고 주게 되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객이 이런 물건을 구매했고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고 앱을 이용했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을 원할 것이냐가 바로 문제가 되겠죠. 다음,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기반 실시간 맞춤화 지원을 하고요.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 인성이 높은 비디오나 아니면 뉴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애플리케이션 앱을 열어가지고 어떤 액션을 할 때 그 액션마다 각각 사용자에게 무엇을 추천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음, 고객 특징을 맞춤합니다. 즉, 웹사이트, 모바일 컨텐츠 관리 CMS,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API 호출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사이트 내 검색, 제품 정렬, 추천, 제안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 맞춤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빠른 학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습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리드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스크립, 즉 물품 자체의 종류나 아니면 개수들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습에 1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면 이미 학습된 모델 데이터는 1년 후에는 쓸모없게 됩니다. 실은 계절별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모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학습이 상당히 빨리 진행됩니다. 학습을 빨리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마무시한 GPU 클러스터를 구성해가지고 실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유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구조를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밀어 넣는 거고요. 그다음 API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로드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하고 피처,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율한 다음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여러 번 훈련을 거쳐가지고 모델을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실제로 피처 스토어를 구축합니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델만 지게 되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그냥 숫자들이 들어있는 일련의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실제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복잡 단단한 학습의 결과가 저장되는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호스팅을 해가지고 API를 호출하면 모델에서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최적화된 그리고 고객화된 개발된 퍼스널라이즈 API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나한테 딱 맞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뭘 해야 됩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를 작성하고요. 스키마를 만드시고 센터를 실제 준비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영화 추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용자 아이디가 있고 영화 아이디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다음 타임스탬프 같은 치킨들을 이렇게 스키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AWS에 제공합니다.
이게 뭐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이 되겠죠. 그런 다음 고객이 추가적으로 고객의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추가를 한다거나 고객의 이제 액션들, 예를 들어 내가 웹사이트 가가지고 어떤 액션에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구매했다, 뭘 구매했다 이런 부가 정보를 넣게 되면 AWS 내에서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API를 호출하고 모델에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고객들이 이제 쓰고 있고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서비스를 이해하고 최초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추천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시간이 없고 바쁠 때 빠르게 시도해서 빠르게 결과를 얻고 서로 조율하는 이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팀의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면서 더 큰 규모의 팀이 1년에서 1.6개월, 1년 반 동안 개발해서 뽑은 일을 금방 해냈다는 거죠. 바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반복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 뭐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개별 고객하고 상황에 따른 컨텍스트를 적용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한 특별한 일, 제안과 같은 맞춤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 서비스를 쓰면 가장 정확할까요? 고객이 웹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요즘 어떤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게 되나요? 챗봇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죠. 그러면 사용자가 챗봇 인터페이스에 어떤 능력을 내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를 식별하고 이 사용자에게 맞는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증폭이 되는데요. 하나는 챗봇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미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 텍스트를 이해를 해가지고 이 고객 쪽의 실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정보를 빼낸 다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고객의 스테이터스를 파악하는 것까지. 다음 두 번째, 그 파악된 스테이터스들의 주문 이력을 이용해가지고 AWS 쪽의 퍼스널라이즈하고 결합해가지고 추천의 정교화를 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고객이 기존에 주문했던 물품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 물건들, 이런 피자들을 좋아하니까 이 피자 또 드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옛날 방식이죠. 즉 자동화의 한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자동화가 아니고 통찰이거든요. 정말 이 사용자가 어떤 피자를 원할 것인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파악해가지고 미처 자기도 모르는 피자를 추천할 수 있는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AI, 특히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 리어미러,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십니까? 앞을 보고 운전하십니까? 혹시 리어미러를 보고 보시면서 운전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공지능은 대부분 리어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즉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용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 맞춤식으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숨겨진 욕구나 의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과거에 했던 사용자의 행동 양식만 와가지고 비슷하게 추천할 뿐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어려움인데요. 다음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단순 자동화를 벗어나서 통찰을 제공하는 이런 레벨로 서서히 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는 이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의 성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패턴으로도 동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화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리얼성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사용자가 시간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캡처한 다음에 그 변화대로 추천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가셔가지고 광고를 집행하시기도 하지만 실제 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페이스북이 나한테 이런 광고를 노출했지? 그럼 여러분들 잠깐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숨긴 로고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AWS를 이제 보셨는데요. 이게 2주 전에 AWS가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2주 전에 GCP가 우리도 뒤질 수 없다라고 해서 유사한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건 비슷합니다. 풀려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 비슷한데요. GCP 이제 레커멘데이션 AI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발표하고 아직은 베타 상태입니다. 구글이 베타 상태로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서비스를 하는데 점점 더 개선될 거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지메일 같은 경우에도 베타 딱지기 떼는데 거의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레커멘데이션 AI도 베타도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베타 딱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아주 미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신 딥러닝 기술을 이제 사용해서 엔드-투-엔드로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구글이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구글이 어떤 회사죠? 검색회사죠. 예, 검색회사입니다. 실제 돈은 어디서 많이 버나요? 광고입니다. 광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그리고 무엇을 사게 될지를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글 애드, 그리고 구글 검색, 유튜브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딱 보시면 또 비슷한 걸 보시게 됩니다. 웹사이트의 카탈로그하고 사용자 이벤트 능력 받아가지고 추천에 필요한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인공지능 회사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용자로부터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정말 정교한 모델을 만든다라는 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어떤 식으로 현금화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제공하느냐가 모든 회사의 꿈이죠. 희망이고요. 모델을 평가한 다음에 실서비스에서 A/B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 플로우를 다 엮어놓습니다. 다음, 머신러닝이나 추천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용자를 주요 고객으로 잡고 개발했습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메인 전문가이지만 AI나 컴퓨터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완전히 모르면 이 서비스를 쓸 수는 없습니다. 결국 API 호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즉 인프라 비용 지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 이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떠안고 대신에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차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클라우드 회사들이 대규모 자금력을 이용해가지고 CPU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바잉 파워가 생겼다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초 단위로 해가지고 다 나눠 쓸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법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초 단위로 컴퓨터를 나눠 쓰겠습니까?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요즘에는 초 단위로 컴퓨팅 파워를 나눠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모델 학습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추론하는 데는 거의 원가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모델을 만들어놨죠. 컴퓨팅 파워는 1초 단위로 가동이 되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사용자 더 많이 모아가지고 더 많이 주고 됩니다.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의 판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완벽한 관련 서비스입니다.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부딪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고객이 맞춤식 추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바로 데이터 선행처리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요. 더 어려운 거는 이걸 원하는 형태로 강화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컴퓨터한테 아무 데이터를 준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데이터, 그리고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만 받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주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훈련해 줍니다. 학습.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해서 실제 딥러닝을 할 때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상위 레벨에서 설정을 잘할수록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데이터하고 모델 소용거리인데요. 구글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하고 모델은 필요할 때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추천 맞춤합니다. 참여, 매출, 장단점에서 못하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추천 맞춤화를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AWS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목표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어떤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목표에 대해서 잘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원래 AdSense 같은 걸 운영하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선택을 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이게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다음으로 비구조적인 메타데이터를 다 통합합니다. 제품 이름, 설명 분류, 이미지, 제품 출시 등 여러 정보를 통합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겠죠. 구글이 원래 어떤 회사죠? 검색 엔진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자체를 인제스트합니다. 실제 카탈로그 데이터, 그리고 이제 고객의 어떤 이벤트들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레코멘데이션 AI에 넣은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타입, 아까 말한 세 가지 타입을 지정을 하고 목표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타입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즈니스 규칙을 설정을 하게 되면 API를 호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요. 이 결과를 표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AWS하고 큰 그림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 데이터를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잠깐 기다리면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이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API에 호출한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을 이제 넣은 다음에요. 사용자가 검색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여러분들 검색한 결과를 어떤 순서로 표출하셨나요? 검색 엔진이 주는 결과대로 표출하시겠죠. 그게 인하우스가 됐든 아니면 외부 솔루션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달라요. 검색하고 추천하고 통합이 되는 겁니다. 검색하는 행위 자체도 추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색은 뭡니까? 제가 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추천은 뭡니까? 컴퓨터가 적극적으로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두 행위가 통합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제는 검색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뷰잉이나 노티피케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들 자체를 유니파이된 모델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마케팅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준비할 거는 이렇습니다. 제품 카탈로그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런 설명, 이미지 분류, 가격, 할인 가격, 시기, 무료 식별자 4개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이시나요? 할인 가격하고 시기. 여름이나 겨울이나 팔리는 물건이 다르죠. 즉 시기성이 있는 겁니다. 모델은 시기성까지 반영해가지고 시계열성 데이터까지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시계열을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표시라는 거죠. 여름 상품, 겨울 상품에 표시라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언제 뭐가 팔릴지 어떻게 합니까?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월드와이드 쇼핑몰은 그런 식으로 태깅하거나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는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전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다음으로 고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이벤트 시간, 맥락, 장비 같은 거, URL, 주요일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계적 관점에서 고객 데이터,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이제 추가적인. 물론 이제 이걸 올리는데 약간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GDPR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입력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천을 위한 게 개인화인데요. 추천 유형은 추천 항목, 좋아할 만한 다른 항목, 함께 자주 구매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항목입니다. 목표는 클릭률, 전환율, 세션달 매출을 목표로 선택합니다. 그다음 비즈니스 규칙은 재고 없는 항목 제외, 중복 항목 제외, 특정 타이거 제외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든 다음에 API를 짠 호출. 그러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검색 결과에서 정렬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딱 건너뛰었을 때 이 페이지에서 이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물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챗봇에서 내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쿠폰 드리겠습니다.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주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제품 상세 페이지 자체를 보여줄 때 상당히 이제 잘 인정했다. 그런 다음에 컨버전 전환율하고 매출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도 뭐 비슷한 얘기 안 합니다. 즉 기존의 회사들이 없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구글하고 아마존에서 빌려가지고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회사의 예를 봐서 클라우드에서의 움직임이 어떤 일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GCP 같은 경우는 비전, 비디오, 번역, PTS, STT, 챗봇 등을 서비스 센터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AWS 같은 경우는 추천, 예측, 이미지, 비디오 분석, 텍스트 분석, 문서에서 다른 추출, TTS, 챗봇 번역 등을 서비스 센터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다음 모델에 대한 이제 접근 권한의 이제 판매인데요. 고객 데이터만 올리면 자동으로 모델을 구축해주고 API로 접근하게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상용 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모델을 API로 접근하게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접근합니다. 21세기의 기업은 뭡니까? 데이터가 될 겁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점점 더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모델을 구축하고 이 모델 구축한 걸 서비스로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상황은 알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할 시간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축적한 회사들이 점점 정교한 모델을 구축해 교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데이터를 구입할 것인가? 죄송한데 데이터를 팔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다음, 모델을 구입할 것인가? 즉 모델도 팔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서비스 센터로 과거에서 써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샀다는 한들 뭘 하겠습니까? 제품 계속 늘어나죠. 서비스는 계속 복잡해지죠. 유행은 바뀌죠. 모델 자체는 산지 1년 만에 다 쓸모없는 물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그럼 누가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수학 컴퓨터가 데이터가 이 지금까지는 중요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약간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엔지니어링적으로 그냥 일상 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엑셀 그냥 쓰시면 되지 엑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 알고 계시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컴퓨터공학까지만 똑같습니다. AI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 도메인 지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지? 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인공지능이 과학에서 공학으로 바뀌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데 추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고급 엔지니어조차 필요하지 않은 저비용, 초간단, 구독형 서비스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드디어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거 자체가 기술적인 배리어,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실제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위를 점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제는 그 우위를 점할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데이터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나의 통찰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지를 정리하고 실제로 수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저는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컴퓨터가 사람을 지원하는 형태이지만 향후에는 당신은 컴퓨터와 경쟁할 경우 승리한 자신이 있습니까? 라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컴퓨터가 잘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 인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사람 앞선 지 오래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하고 싸워가지고 글자 인식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저는 아무 5번 틀리게 되면 문자 넣으라는 이 캡차 제가 못 풉니다. 그래 기계보다 못한 나의 이 해동력을 봐라. 여러분 잘 푸시겠습니까? 안 힘드세요? 저만 그런가요? 예를 들어 V 두 개인지 W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컴퓨터는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더라도 뭐 그렇고요. 체스 게임이 아니고 바둑에서는 이미 컴퓨터한테 사람이 진지가 오래됐고요. 이제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컴퓨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승리할 분야에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연습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했을 때 혐오성이 이제 제가 이제 혐오성 좀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하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하고 도메인 익스퍼트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 이제 기존 서비스에 적용하는 기계학습을 이제 보도하는 방향을 하나 잡았습니다.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앙상블은 뭐냐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데이터하고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 마케팅의 딥러닝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입니다. 혐오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객들 데이터들 자체를 갖다가 잘 이제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델을 정교하게 만든 다음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력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연구 결과를 고품질 신규 서비스로 제공해서 이제 고객 사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목표를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자리 꽉 다 차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참석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정말로 이제 쓸만한 서비스나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 자체를 더 이상 이제 강건도 불구경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잘 활용해가지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회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발표의 가장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30분간 들어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